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광대뼈 수술을 받고 나시면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도 2달, 3달, 4달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얼굴형이 많이 망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어떤 얘기에 따르면 광대 수술을 받고 나면 1년이 되면 다 망가지는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광대뼈 수술은 결국은 우리가 얼굴 뼈를 그냥 줄여준다, 넣는다, 깎는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고 수술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되면 처음에 보였을 때는 잘 모르지만 붓기가 점점 빠져가고 속살에 원래 살 모양, 원래 살의 상태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뼈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뼈의 형태가 최종적인 얼굴의 모습입니다. 이런 얼굴 모습이 예쁘려면 어쩌느냐? 첫째는 1번 뼈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일부는 붙어 있고 일부는 떨어져 있고, 그 떨어져 있는 것을 두고서 섬유실로 붙어 있으니까 괜찮다, 또는 나사못으로 박아놔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것들은 그 뼈 자체는 괜찮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얼굴형이 예쁘지를 않습니다. 즉 말해서 얼굴형이 안 좋아져 가는 것이죠. 자꾸 시간이 갈수록 그래요. 두 번째로는 뼈를 수술하고 나면 뼈를 잘라서 자른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른 부위를 한쪽을 딱 넣게 되면 그 자른 선 라인이 턱이 진다 이거죠. 높낮이가. 즉 말해서 계단 현상처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그 뼈를 잘랐던 이 선 라인을 따라서 사선이 생긴다든가, 또는 앞쪽과 뒤쪽을 잘랐는데 그 중간이 점점 납작하게 변해서 얼굴이 길어 보인다든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벽돌 같은 얼굴이냐, 오이처럼 길어진 얼굴이다, 직사각형 얼굴이다, 도시락을 세워놓은 것 같은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세 번째인가요? 얼굴의 광대뼈라는 것은 이 측면이 귀 앞에서 우리가 튀어나온 이 부위 있죠? 이 튀어나온 부위를 깎아버리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튀어나온 부위를 없애버리면은 얼굴이 맹헌이 돼가지고 밋밋하게 변해버리거든요. 즉 말해서 얼굴이 밋밋하지 않고 얼굴이 생기가 있으려면 이 45도 이 높이를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르는 위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자르는 위치를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형을 측면에서만 딱 잘라가지고 옆에만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도 얼굴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 뼈가 조금 뭐랄까 얼굴의 그 처짐을 방지해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광대뼈에 붙어있는 우리가 씹는 이쪽 측면의 근육이 위로 당겨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스마일할 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미소, 표정 근육, 즉 광대 근육을 또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것을 동시에 해줘야 얼굴이 처졌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동안이다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광대뼈가 여기와 여기를 자르는 위치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붙어버리면 어떠겠어요? 여기 붙어있는 광대와 사각턱에 붙어있는 씹는 근육이 아래로 밀려서 눌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눌리게 되면 얼굴이 같이 여기 근육이 밑으로 이렇게 눌려서 몰린 상태가 되면은 2차적으로 바깥의 피부도 같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얼굴살이 처지게 되는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 근육과
여기 씹는 근육과 이쪽에 있는 표정 근육 이 두 가지가 팽팽해져야 되는데 뼈가 밑으로 내려가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근육은 여기 광대하고 사각대가 연결돼서 붙어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어깨시 밀린 것처럼 같이 밀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CT에서 다 보여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 앞에 광대 근육은 CT에서는 올라간 건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광대 수술할 때 두피 절개를 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이쪽과 이쪽의 근육을 다 같이 당겨주기도 하고 또 CT에서 드러나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다 완벽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얼굴형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수술하게 되면 얼굴형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6가지 현상이 오면 오히려 수술받지 않는 얼굴이 더 낫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니까 입안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입안 이렇게 절개해서 광대를 이렇게 자르고 귀 앞에를 여기를 좀 잘라서 여기를 딱 집어 넣는 그런 수술에서 그런 부작용 6가지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6가지가.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두피 절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피 절개를 하게 되면 뭐 탈모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탈모는 우리가 두피를 절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살이 이렇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속살이 물론 입안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두피로 해도 마찬가지고 이 속 안에 살이라는 것은 구축 현상 즉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이렇게 어물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구축 현상이죠. 그런 구축 현상이 시간이 가면서 제 살로 이렇게 풀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축 현상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 머리에서도 뿌리에서 이렇게 머리 줄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뿌리만 남겨놓고 줄기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탈모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머리를 빗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빗질을 할 때 빠진 머리는 언제 나느냐? 보통 3달 넘어서 나는 거예요. 그거는 생리적으로 다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빠졌다가 다시 난 것처럼 구축 현상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즉 살이 풀어져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가 3달, 6달, 10달, 1년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이 머리 뿌리에서 막 모발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탈모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3달 이내인데 그러면 그것도 누구나 다 빠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아주 가는 사람들이 즉 머리카락이 약한 사람들이 빠지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모발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약함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머리 줄기는 빠졌지만 머리 뿌리 모낭 즉 뿌리 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다시 이렇게 싹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다시 쭉 또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항상 내가 이 광대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좋은 얼굴형을 위해서 정말 예쁘고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 예뻐지고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 뭐냐 결국은 얼굴이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으로 약간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곡선형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 그럼 곡선형의 느낌을 주는 것이 뭐냐? 결국은 뼈인 거죠. 그래서 뼈가 예쁘게 곡선형을 유지해서 예쁘게 또는 절단한 그런 단면이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고정이 되고 또 유합이 되고 그러면 얼굴형이 그렇게 예쁘게 좀 더 수술 전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대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되게 광대뼈를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본인이 부작용인지는 몰라요. 다만 외관상으로 보여주는 얼굴형이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더 나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보게 되고 또 이렇게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또 가는 병원마다 CT를 막 찍어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와 있는 암 찾으려다가 암 찾으려고 CT를 찍어대려다가 암 걸릴라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데요. 여기서는 암이 아니고 부작용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면서 얼굴에다가 가는 데마다 오늘 강남에 올라가서 강남에 가서 오늘 네 군데 딱 정하잖아요. 네 군데, 다섯 군데 여기 들려서 내가 오늘 거기 가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가봐야겠다. 가면 가는 병원마다 CT를 찍는 거예요. 딱 찍고 뭐 그런데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CT가 또 그 해상도나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도 않아요. 성형외과나 개인 치과병원에서 갖고 있는 이런 CT는 해상도가 좋지 않아요. 해상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 LCD 같은 모니터판으로 깔끔히 보느냐 아니면 옛날 브라운관 TV처럼 더더군다나 뭐 전파 장애를 받은 그래서 화면이 선명하지 못한 그런 그 화면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해상도라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전문 진단 영상의학과 같은 데는 해상도가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에 CT를 찍게 되면 뼈만 찍는 게 아니에요. 뇌도 찍고 콧구멍 안에도 찍고 귀도 찍고 목도 찍고 뭐 경추 부위도 찍고 모든 것을 다 찍기 때문에 한 번 찍을 때 보통 한 거의 150, 200카트 이상, 200번 이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굴에다가 CT를 찍거나 몸에 CT를 찍을 때 얼마나 많은 방사선으로 많이 이렇게 한 번 찍을 때마다 그런데 그것이 100번, 200번씩을 찍는다고 하니까 많이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광대뼈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 CT를 찍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문에서 지난 4년간 20% 늘어난 의료 방사선의 노출 이런 제목으로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는 피폭량이 우리가 자연에서 받는 피폭량과 의료적인 것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피폭량은 평균적으로는 OMSB 정도로 되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내놓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CT를 많이 이렇게 찍거나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상의학 그 방사선에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주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CT를 너무 많이 찍으면 암이 걸릴 확률이 아주 더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비해서 CT를 찍은 환자가 보면은 국제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CT 방사선에 의한 암 발병이 전체 암 환자의 한 2%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꽤 많은 거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CT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가가지고 여기 가서 좀 CT 찍고 저기서도 찍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CT를 한 군데 좀 선명한 CT 하나를 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도 한번 여쭤보고 저 병원에 가서도 여쭤보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가는 병원마다 CT를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다 보면요, 한 두세 군데 가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피곤해서 더 이상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잘못된 수술 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피곤하다 그러는 것은 그날 너무 많은 방사선 노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폭량이 많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T를 찍어서 보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CT를 어떤 데로 봤더니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렇지 않아도 CT의 상태가 안 좋은데 해상도가 조금 더 흐릿하게 나오는 그런 CT예요. 그러면 여기는 광대뼈를 자른 게 보입니다. 사각턱도 자른 게 보여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알아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붙었다 그러면 붙은 걸로 아신다고. 그 다음에 뒷광대 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그림자처럼 모양만 보이지 이게 제대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CT를 보고서 잘 붙었네 하면 잘 붙은지 알 거 아니에요.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꼭 맞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면은 이 C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잘 붙었네, 여기가 자른 자리고 여기 고정 잘했네, 그러면 잘 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이미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가 뭔가 이상하게 보이면 얼굴형이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은 얼굴형이 안 좋았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내 얼굴이 뭐가 문제인가를 알아보려고 다니시다가 보니까 이런 설명을 듣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 환자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귀 앞에도 이렇게 세로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세로를 철판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금속판을 대서 이렇게 고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평생 귀 앞에는 튀어나오고 옆에는 납작은 꺼져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어디에 짓누르면 여기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 이 금속판이 피부에 짓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귀 앞에가 아프다 그러면 이런 원인이 통증의 원인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또 다른 환자를 보더라도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 뒤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해상도가 안 좋으니까 이게 제대로 붙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CT를 찍을 때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광대뼈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윤곽 3종이라 해서 광대도 오고 턱도 자르고 앞턱도 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는 이렇게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뼈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얼굴형 광대 턱뼈를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정면 효과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옆모습만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오늘은 광대뼈를 설명하니까 광대뼈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면에서 효과가 없으니까 턱은 좀 더 앞에를 더 자르고 그 다음에 광대뼈는 좀 더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넣어놨을 때 이 환자는 그 전보다 여기에서도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보다 더 안 좋으니까 여기가 지금 한 번 재수로고 두 번 재수로 했는데 두 번째가 더 안 좋으니까 이제 또 물어보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술이 다 잘못된 그런 사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봤을 때 이 뼈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안 붙어 있어요. 지금 금속판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왜 이분은 그러냐? 통증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해상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턱뼈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정면 효과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앞턱에서는 좁혔는데 이 지금 윤곽 3종으로 하면서 여기와 여기를 해서 이 턱끝이 좀 좁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턱끝이 좁아지기 위해서 이런 수술은 저는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턱끝이 조금 뾰족해지는 것을 원한다면요, 턱끝에다가 약간의 이 아테콜 같은 그런 필러만 조금만 넣어도 턱끝은 이렇게 날렵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상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를 피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수술해야겠느냐? 수술 내용으로 보면 앞에 쪽은 이렇게 정확한 라인을 붙여야 되고요. 귀 뒤에 쪽은 이 뒤에서 이렇게 해서 폭에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금속판을 댄다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평생 귀 앞에는 튀어나가고 있고 옆으로 잠을 자거나 짓눌리면 이쪽이 아파요. 근데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비스듬히 잘라갖고 안으로 포개냈잖아요. 그러면 이 뼈 단면에서 리모델링 현상이 오면서 얘가 많이 매끄러워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결 부위도 귀 앞에서 여기도 굉장히 매끄러워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뼈를 잘라놓은 상태나 고정해 놓은 상태나 안으로 축소된 상태가 어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돼 있어서 누가 지적할 수 없는 상태가 딱 저렇게 되잖아요. 얼굴형도 이뻐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 CT를 찍어보니까 이 앞에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라인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뼈를 봤을 때는 완벽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수술하고 나서 3개월째를 봤을 때는 이렇게 완전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2년 지나잖아요. 이런 선 라인이 거의 이렇게 하얄 정도로 자국이 안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결론은 뭐냐. 되게 광대뼈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 전보다 내 얼굴이 좀 더 이상하게 변했다 했을 때 강남에 가가지고 아니면 다른 뭐 내가 잘 아는 지역에 가서 뭐 한번 4군데, 5군데, 6군데 이렇게 오늘 가서 전체 돌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성형외과 가면 가는 곳마다 CT를 찍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CT를 찍으시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CT는 방사선의 핏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엑스레이처럼 한번 딱 찍거나 파노라마처럼 치과 이렇게 치아처럼 한번 딸랑 찍는 게 아니라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상대로 해서는 수백 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100장, 200장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방사선의 핏폭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병원에는 질수술, 내가 수술했던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병원은 순례를 하더라도 딱 한 번만 찍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전문 영상의학과는 그래서 영상의학과 CT는요 어떤 조그마한 혹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디텍트하는 그렇게 찾아내는 그런 해상도가 굉장히 정밀한 일종의 진단용의 CT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CT를 하나 찍어서 차라리 그걸 들고 10군데든 5군데든 다니시면서 검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CT를 하나 찍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휴먼 영상의학과 같은 데로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좀 더 선명한 CT를 좀 원해서 이렇게 찍어왔잖아요. 그럼 선명한 CT를 보고 싶어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환자를 보내버리더라고요. 언제 CT 찍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지현의 성형외과에 검사를 갔는데 거기서 CT를 찍었어요. 그러면 오늘 너무 많은 영상 방사선 양이 노출된 거니까 2주 후에 오세요 오면서 되돌려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저도 재수술 환자를 저도 보고 싶어서 좀 더 선명한 화질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냈는데 환자를 거기다 의뢰를 했는데 환자를 보내버리고 나니까 저도 굉장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의학적으로 알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CT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얼굴이 수술 전에 비해서 안면윤곽 수술하고 나서요, 내 얼굴이 수술 전에 비해서 못돼 보인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CT는 꼭 조심해서 찍으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너무 많이 그렇게 CT 찍으시면서 병원마다 다니시면서 CT로 뭘 알아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문 영상의학
전문 영상의학과에서 전문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지금 촬영해서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CT 판독을 받으셔서 내가 현재 뭐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 CT 결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나의 불만을 이 CT 결과로서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